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텃밭지킴이 봄날의 텃밭입니다. 마늘 수확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에서 가을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마늘 재배의 대장정을 시작할 때가 다가온 것인데요. 어느 애는 마늘이 생각보다 작아서 아쉽고 어떤 애는 힘들게 키웠더니 벌마늘이 많거나 까맣게 병이 들어서 속상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단단하면서 알이 굵고 향까지 좋은 마늘을 수확하기 위한 밭 준비부터 파종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마늘 농사의 첫걸음은 내 밭이 있는 지역과 마늘의 사용 목적을 고려해서 알맞은 품종을 고르고 적절한 시기에 심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품종은 크게 난지형과 한지형 마늘로 나뉘는데 따뜻한 남부지방에서 주로 재배되는 난지형 마늘은 생육이 빨라서 9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심어서 다음해 5월 중 수확을 합니다. 구가 크고 마늘 쪽수가 10개 이상으로 많고 상대적으로 매운맛이 강하지 않아 호불호가 적은 마늘입니다. 대표 품종으로 대서마늘, 남도마늘이 있습니다. 반면 중북부 지방에서 많이 재배되는 한지형 마늘은 10월에서 11월 초까지 심어서 다음해 6월 중에 수확합니다. 흔히 육종마늘이라고도 하는데요. 마늘 쪽이 6에서 8개 정도 됩니다. 겨울을 보낸 후에 주로 봄부터 싹이 나는 특징이 있고 난지형보다 매운맛과 향이 강하고 저장성이 뛰어납니다. 대표 품종으로는 의성마늘과 단양마늘이 있습니다. 제주도나 남쪽 해안지방은 난지형, 중북부 내륙지방은 한지형이 적합하지만 품종별 관리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재배한다면 같은 밭에서도 여러 품종의 재배가 가능합니다. 일례로 경기, 강원 같은 중북부 지방은 무조건 한지형 마늘을 재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겨울철 기온이 과거에 비해 많이 올랐고 농자재와 월동 기술이 발전하면서 구가 크고 수확량이 많고 활용성이 다양한 난지형 마늘을 경기, 강원 지역에서도 재배하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파종 시기를 정할 때는 온도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마늘은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 아래로 꾸준히 유지될 때 파종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너무 일찍 심으면 고온으로 인해서 뿌리가 아닌 잎만 무성하게 웃자라서 월동이 힘들어지고 마늘 쪽에서 다시 싹이 자라는 생리장애 일명 벌마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적기보다 너무 늦게 심으면 땅이 얼기 전에 마늘이 겨울을 버텨낼 뿌리를 충분히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 활착이 부진한 상태에서 겨울을 맞으면 땅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뿌리가 끊어지고 마늘이 흙 위로 솟구쳐서 말라 죽거나 무사히 월동을 하더라도 굉장히 적은 수확량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늘의 품종과 심는 시기를 결정했다면 이제 좋은 토양을 준비해야 할 차례입니다. 마늘은 토양산도 5.5에서 6.5까지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재배가 가능하지만 마늘이 질소, 인산, 칼륨, 황, 칼슘같이 다양한 종류의 양분을 적절하게 흡수하기 위해서는 pH 6.0에서 7.0 사이의 중성 토양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능하시다면 토양 검정을 받아서 토양의 산도를 파악하고 중성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토양 검정을 받을 여건이 되지 않고 최근 몇 년간 산도 교정을 위한 속해 시비를 하지 않은 땅이라면 파종 3-4주 전까지 밭 전체에 석회고토를 골고루 뿌려주세요. 30평당 석회고토 20kg 한 포 정도를 시비하시면 됩니다. 퇴비나 질소 비료에 앞서 1-2주 먼저 단독으로 석회를 뿌리시는 것이 퇴비나 비료 속의 질소가 석회를 만나 휘발되어 버리는 현상을 막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파종 최소 2주 전에는 퇴비를 뿌려줍니다. 퇴비는 마늘에 영양분을 공급한다기보다는 토양에 바람이 잘 통하고 물도 잘 빠지면서 수분을 적절하게 머금고 있을 수 있도록 땅을 부드럽게 바꿔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완전히 썩지 않은 미부숙된 퇴비는 암모니아 가스를 발생시키고 고자리 파리 같은 해충을 강력하게 불러오는 유인제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완전히 부숙된 퇴비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퇴비의 부숙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거나 가스 피해와 해충 유인으로 인한 피해가 걱정된다면 각축분 퇴비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수입된 질 좋은 유기물을 주 성분으로 하는 퇴비 대체 제품들은 흔히 사용하는 가축분 퇴비에 비해서 빠르게 토양을 부드럽게 변화시키면서도 해충의 유인이나 잡초의 발생, 토양 염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균형 있는 영양을 공급하고 가스 피해가 없어서 즉시 파종 또는 정식을 할 수 있다는 아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너무 비싼 것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제품들은 보통 한 포로 30평에서 50평 정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축분 대비 10포 이상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퇴비를 살포하고 일주일이 지났다면 밑비료를 뿌려줄 차례입니다. 장기간 재배되는 마늘은 생육기간 내내 지속적인 양분의 흡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작물입니다.
그런데 밑비료가 적었거나 쉽게 물에 쓸려서 없어져 버린다면 동해에 견디는 힘이 약해지고 월동 이후에 생육이 부진해져서 추비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꾸준한 성장이 아닌 한 번에 많은 양분으로 갑작스러운 성장이 일어난다면 벌마늘 같은 생리장애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초반 비료의 부족은 수확량 부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밑비료부터 너무 과하게 투입되게 되면 초반 급성장이 역시 벌마늘의 발생을 부추기고 웃자람이 일어나면서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이 약해지는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늘 같은 작물은 한 번에 많이 흡수되고 쉽게 용탈되는 일반 복합비료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몇 개월 동안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양분이 공급되는 완효성 비료를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기본적인 질소, 인산, 칼륨 이외에도 마늘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성분을 아셔야 하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늘의 품질을 결정하는 양분, 그 첫 번째는 바로 황입니다. 마늘은 특유의 알싸한 맛과 향을 내는 알리신 성분을 만들기 위해서 황을 많이 요구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후기에 마늘 구비대를 위한 칼륨 비료를 선택할 때도 염화가리보다는 황이 포함된 황산가리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시중에 마늘 전용 비료 역시 대부분이 황산가리를 포함했기 때문에 마늘 전용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칼슘은 마늘의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고 병해충을 예방하고 저장 중 물러짐을 예방해서 저장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밑거름으로 일부 공급하고 월동 이후 연면 시비로 지속적으로 보충하면 더욱 효과적인 칼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칼슘 유황 비료가 있다면 복합비료와 함께 섞어서 밑비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긴 기간 동안 수많은 해충이나 병균들과 싸워야 할 마늘을 도와줄 차례인데요. 아무리 좋은 퇴비와 비료를 사용한다고 해도 병충해에 감염되면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죠. 마늘에서 토양 살충제, 살균제 처리는 필수입니다. 마늘의 뿌리 쪽에는 크게 두 종류의 해충이 피해를 줍니다. 첫 번째는 고자리파리로 벌썩은 퇴비 냄새를 맡고 날아와서 흙에 알을 낳으면 깨어난 육충이 마늘의 뿌리와 밑둥을 파먹어서 썩게 됩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뿌리응애인데요. 마늘에 달라붙어서 즙을 빨아먹고 상처를 내서 생장을 둔화시킬 뿐 아니라 상처 부위로 균이 침입하는 2차 감염까지 유발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해충입니다. 토양을 통해서 쉽게 전염되는 병도 미리 막아야 하는데요. 흑색 썩은 균핵병은 원인균이 흙 속에서 10년 이상 살아남아서 밭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감염된 마늘은 밑둥부터 하얗게 썩어 들어가서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니까 토양 살균제를 미리 예방해주는 것이 유일한 방제 방법입니다. 토양 살충제와 살균제는 퇴비 비료와 함께 섞어주시는 경우가 많지만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두둑을 만들기 바로 직전 또는 멀칭하기 직전에 밭 전체에 골고루 뿌린 뒤 흙과 골고루 잘 섞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둑은 너비 120cm, 높이 15에서 20cm로 넓고 깊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마늘의 제식거리는 줄간격 15에서 20cm, 마늘끼리 간격은 10cm가 적당한데 파종할 구멍을 일일이 뚫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심는 간격에 맞춰 구멍이 미리 뚫려있는 마늘 전용 유공 비닐을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만약 마늘을 더 크게 키우고 싶다면 제식 간격이 조금 더 넓은 양파용 유공 비닐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늘밭을 만들 때 필요한 자재 두 가지를 추천하자면 첫 번째는 한 번에 쑥 베이스라는 퇴비 대체 제품입니다. 구아노와 레오나다이트 같은 최고급 유기물을 주원료로 했기 때문에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통기, 배수, 보습 같은 물리성을 좋게 하고 가스장애 없이 즉시 사용이 가능하면서 토양의 염류를 안정시켜주고 NPK 같은 필수 양분과 미량요소까지 지속적으로 공급해줍니다. 경작을 이어오던 밭에서는 50평에 한 포 사용하시면 되고 개척지에서는 30평당 한 포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가축분 퇴비를 사용하시는 것에 비해 비용과 노동력도 절감하실 수 있는 정말 좋은 퇴비 대체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한 번에 쑥 롱이라는 제품입니다. 비료 성분이 쉽게 빗물에 씻겨 내려가거나 작물이 과잉 흡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완효성 비료입니다. 꾸준하면서 적당한 비료의 공급이 필수적인 마늘 같은 작물에는 딱 맞는 비료인데요. 적절한 양의 비료가 공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황, 칼슘, 붕소, 마그네슘, 미량요소 같이 다양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마늘이 특정 양분의 결핍 없이 균형 잡힌 생육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재다능한 복합비료입니다. 마늘밥 만드는 방법 정리하자면 첫 번째, 마늘은 크게 한지형, 난지형으로 구분되는데 한지형은 구와 쪽수가 작고 알싸한 맛과 향이 강하고, 난지형은 구가 크고 쪽수가 많고 한지형에 비해 매운맛이 적다. 두 번째, 토양 산도는 중성 토양이 가장 적정하고 토양 검정이 불가능하거나 몇 년간 석회 시비가 없던 밭에서는 파종 3-4주 전에 석회고토를 뿌려서 토양 산도를 교정해주자. 세 번째, 파종 2주 전까지는 완전히 부숙된 퇴비를 뿌려주는데 가스 피해나 해충 요인이 없는 퇴비 대체품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최고급 퇴비 대체 제품으로 한 번에 쑥 베이스라는 제품을 추천한다. 네 번째, 파종 1주 전에 밑비료를 뿌려주는데 마늘에 중요한 황과 칼슘, 미량요소가 포함되어
들어있고 양분이 천천히 균형 있게 공급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에 쑥 롱 제품을 추천한다. 5번째, 토양 살충제와 살균제를 파종 전에 꼭 토양 혼합 처리해주자. 6번째, 두둑은 너비 120cm, 높이 20cm 정도로 만들고 마늘 전용 유공 비닐로 멀칭해주면 편리하다. 마늘 농사는 준비가 절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 잘 챙기셔도 내년에는 맛과 품질 모두 뛰어난 마늘을 수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봄날의 텃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